알기 어려운 의학 상식을 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뱃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살이 안 빠져요. 정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산모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조언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임신 이전의 몸매로 이렇게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요런 점은 내가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점들을 바꾸신다면 아무래도 살이 빠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아기가 이제 조리원에 계시다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가시죠. 가시면은 잠을 어떻게 푹 못 주무시죠.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아기가 밤에 깨기 때문에 깨서 보채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 푹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뇌하 수체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게 사실 어릴 때만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거쳐서 계속 분비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이 성장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넓게 퍼뜨리는,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 자고 난 다음에 2시간째부터 그리고 깨기 전 2시간 전까지.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성장 호르몬이 자면서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4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셔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성장 호르몬이 그런 지방의 분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기 집에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간을 푹 자기가 힘듭니다. 보통 서너 시간 정도 되면 깨지고 또 조금 있다 또 자면 눈 붙이면 또 깨고, 그 성장 호르몬 자체가 나올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20대 때 성장 호르몬 나오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하면 그게 10년 단위로 거의 한 14, 5% 정도, 한 15% 정도가 10년 단위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지방을 펴주거나 지방을 대사시키거나 또는 이런 지방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 20대에 비해서 60대가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에 살이 더 붙고 내장 지방이 더 생기고 그 다음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사실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 아기 볼 때 충분히 자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기 키우시면 식습관 자체가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기 이렇게 케어하다가 또 짬이 날 때 잠시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기가 울면 보채면은 또 달래줘야 되고 그러다가 아기가 자면 또 같이 따라서 잤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 점심, 저녁이란 그런 개념은 없어집니다. 그냥 시간이 날 때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일정한 시간대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음식을 공급해 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빠른 속도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살이 찌지 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정도 이유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또 이유를 제가 들어보면 충분한 운동을 하지를 못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피하 지방이 좀 많은 편이고 남자분들은 내장 지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굶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물론 다이어트 식단 조절도 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 피하 지방을 근육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운동이 이제 단순히 그냥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몸에 있는 웨이트를 해야 되죠. 몸에 있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웨이트 근육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이게 섞어서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에 치우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살을 빼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걷는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유산소 운동에 치중해서 이 피하 지방 밑에 있는 근육을 키워서 피하 지방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웨이트 운동은 사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운동을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오히려 웨이트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 동일한 시간에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보다 좋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죠. 포화지방산은 주로 이제 그 동물성 기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동물성 기름은 이제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을 막게 되고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만들고 좋은 콜레스테롤 낮추고 뭐 등등 해서 우리 심혈관계나 비만에 연관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식물성인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이게 보관하면은 되게 잘 상하고 부패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갖다 붙입니다. 수소를 갖다 붙여서 수소를 갖다 붙이면 이제 트랜스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랜스 구조를 가진 지방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이제 보관이 용이하도록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트랜스 구조화 시켜서 이게 고체화 시킨 것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린하고 쇼트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에 수소를 붙여서 트랜스화 시킨 거긴 하지만 사실은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 순서로 제가 순서를 만약에 나열한다 그러면은 트랜스 지방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인 불포화 지방, 이렇게 이제 순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화지방은 사실은 우리 고기를 먹다가 이제 지방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운동이나 식이 조절만으로 충분히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는데, 웃기게 트랜스 지방, 우리가 만든 트랜스 지방은 이게 몸 안에서 잘 대사나 배설이 잘 안 됩니다. 그 몸에 축적이 되게 되겠죠. 축적이 되면서 우리가 저밀도의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 막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런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그 다음 고밀도의 콜레스테롤, 이거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오히려 낮추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사실은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 중에 물론 이제 뭐 집에 조리하는 음식들은 그런 거 많이 없지만은 사가지고 드시는 음식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흔히 마트 같은 데서 드시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과자류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살 빼려고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운동을 하고 하더라도 그런 걸 섭취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살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2000년부터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전체의 어떤 음식 중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열량을 낼 수 있는 것을 1%, 100분의 1 이하로 먹는 게 좋다라는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피해 나가면서 또 뭐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 고치시면은 출산 이후에 뱃살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도 조금 감량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뱃살을 빼는 운동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그 웨이트 운동, 헬스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웨이트 운동을 하면 좋은 이유가, 웨이트를 하면 아무래도 근육 일부분이 조금 찢어지게 되는데, 찢어지면서 이제 그 찢어진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고 등등 해서 그쪽에서 열량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근육도 생기지만. 그래서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지방을 빼고 체중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운동을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은 운동하다 푹 쉬지 마시고 좀 강력한 운동, 강인한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바로 앉아 쉬거나 안 그러면 중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서 다시 그 충분히 근육이 회복되기 전에 다시 또 고강도 운동으로 넘어가는, 이걸 우리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같이 하시면 특히 뱃살을 줄이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